볼로TV 성욱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등극과 함께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손가죠. 이른바 손가들이 자기들의 견해가 맞다면서 근거로 되는 그 몇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걸로 요게 있습니다. 손흥민은 월클이라면서 왜 빅클럽 이적설이 안 뜨는 거야? 하지만 최근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가 빅클럽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고 실제로 이적 시도도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맨시티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손흥민을 원했지만 토트넘에 결국 손흥민 선수가 남게 됐다. 이런 비화가 밝혀지기도 했었고요. 바로 오늘 새벽이죠. 영국의 풋볼 런던을 시작으로 올여름 리버풀이 손흥민 선수 영입에 막대한 돈을 준비하고 오퍼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유럽 언론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언론들이 이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 얼핏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최고의 선수라면 지금 소속팀보다 더 나은 팀에서 데려가려고 해야 되는데 왜 손흥민은 이적설이 없는 거야? 아무 팀도 원하지 않는 월클이 어딨냐? 이렇게 누구나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듣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다 보니까 이런 궤변이 제법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던 얘기가 있죠. 신문에 나오는 게 전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적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루머가 있고 없고는 해당 선수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과는 별다른 연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적설이 없는 게 손흥민 선수가 이 험한 바닥에서 리스펙트를 얻는 이유다. 본인 스스로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고 신임을 얻고 있는 증거다. 주변 관리도 잘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겁니다. 이적설이 많은 선수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선수 본인이 팀을 옮기고 싶어한다. 둘째, 주변에 큰돈 만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가족이 됐던 에이전트가 됐던. 이적설이 유독 많은 선수들은 선수 본인이 재계약 협상에서 더 많은 돈을 받고 싶어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팀으로 옮기고 싶기 때문에 이런 그 얘기들이 좀 많이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에이전트나 가족들이 선수 이적을 어떤 이유로든 간에 종용을 하는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친한 기자라든가 아니면 관계자들한테 썰을 흘립니다. 이적설이라는 거는 대체로 이런 패턴으로 세상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국내 이적 기사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아마 축구 기자 해보신 분들 많이 좀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어떤 선수가 직접 얘기하는 경우는 잘 없죠. 선수의 에이전트라든가 대부분 에이전트인데 아니면 가족이라든가 은근슬쩍 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플루언서라든가 기자들이 아예 소설을 쓰는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흘러나오는데 손흥민 선수는 이 두 가지에 다 해당이 안 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모범적인 선수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주위에도 괜한 이상한 소리 흘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니까 손흥민 선수 아버님이 또 그런 것도 워낙 철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적설이 없다는 것은 선수가 심지가 굳고 또 주변 관리를 잘한다. 주변 사람들이 선수만을 위한다. 요거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는 있어도 빅클럽들이 노리지 않는다는 방증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옮길 때 진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 레버쿠젠 사람들조차 몰랐고 이적설도 없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런던으로 갈 때까지. 그렇다고 이 큰 이적이 하루 이틀 사이에 진행이 되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토트넘만이 아니라 여러 클럽들하고 얘기가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나중에 밝혀진 건데 손흥민 선수가 대단한 게 이적하기 전에 이런 게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이적하고 나서 뒤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실제로 손흥민 선수 아버님이 레버쿠젠행이 이루어진 뒤에 저희 풋볼리스트한테 들려줬던 이야기들 그 당시 이제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 그 얘기 나옵니다. 알려진 대로 프리미어리그 명문 리버풀과 분데스리가 강호 도르트문트가 영입에 공을 들였다. 이때 리버풀 감독은 지금 레스터 감독인 로저스 감독이었고요. 도르트문트 감독은 지금 리버풀 감독인 위리겐 클롭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특히 리버풀의 관심이 핫했다. 초청을 받아서 리버풀을 방문했던 손흥민 측은 구단으로부터 손흥민을 원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기도 했다. 리버풀이 손흥민 에이전트하고 아버님을 초대를 해서 일종의 이제 PT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입니다. 첫째, 스스로 골을 낚는 능력이 탁월하다. 둘째, 양발잡이 선수다. 셋째, 테크닉이 뛰어나다. 이렇게 손흥민을 스카우팅한 결과까지 얘기를 해주면서 좀 다양한 제안을 했다는 건데요. 무려 리버풀이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3년에 이미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당시 클롭 감독이 이끌던 도르트문트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활용 계획까지 전달을 했다. 하지만 그때 손흥민 선수는 이제 선발 출전이 좀 더 유력하고 새 리그 적응이 필요 없는 분데스리가의 레버쿠젠행을 택했던 건데
이 비슷한 상황은 2015년에도 마찬가지로 벌어졌습니다. 요게 2015년 9월달 영국 현지 보도입니다. 이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간 직후였죠. 그런데 맨시티 리버풀에서도 원했지만 이 두 팀이 아니라 그러니까 맨시티 리버풀을 제끼고 토트넘을 택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클롭 감독은 진짜 10년째 손흥민 선수 원하고 있는데 손에 못 넣고 있는 겁니다. 2013년 도르트문트 감독 시절에 그랬고 그 뒤에 이제 2015년 이때는 아직 리버풀 부임을 이제 안 했을 때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제 말씀드릴 올여름 영입 시도 얘기 까지 하면 하여튼 3번이나 손흥민 선수를 품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그래서 이제 매번 경기할 때마다 와가지고 내가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해서 아쉬운 그런 눈빛으로 마치 이제 봄을 보듯이 막 스킨십하고 친한 척하고 참 이런 상황에서 지금 리버풀의 전성기를 열어준 주요 선수 중에 한 명인 사디오 마네가 팀을 떠날 거라는 이제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리버풀이 손흥민을 우선순위로 고려를 하고 엄청난 오퍼를 준비했었다. 요 뉴스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나온 겁니다. 아까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한 얘기가 이제 요건데 최초 보도는 이제 풋볼 런던입니다. 이 제목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제 콘테가 리버풀의 제안을 거부했다. 뭐 이렇게 거절했다. 이게 아니고 콘테의 지도로 토트넘이 다음 시즌 챔스에 복귀를 하게 되면서 리버풀의 손흥민 제안 시도가 아예 벌어지지 않게 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을 볼게요. 어드마이어러 여기 보시면 이제 위르겐 클롭이 오랫동안 손흥민을 높게 평가해 왔다. 이렇게 제목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어드마이어러를 직역하면 찬양해 왔다, 뭐 숭배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좀 톤 다운 시켜서 높게 평가했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계속 해보겠습니다. 풋볼 런던은 리버풀이 살라와 마네의 계약 기간이 마지막 해에 이르자 올여름 둘 중 한 선수를 잃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왔다는 것을 풋볼 런던은 알고 있다 이렇게 썼고요. 리버풀은 만일 토트넘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할 경우 토트넘의 재정적인 문제를 노리고 손흥민 영입에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네가 살라가 떠날 경우를 대비해서 그 빈자리를 메우려고 손흥민 영입을 준비를 해왔던 거죠. 토트넘이 지금 금전적으로도 좀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챔스 진출 티켓을 따기 전까지는 손흥민 선수가 최근 리버풀전 4경기에서 3골을 뽑아낸 것을 비롯해서 오랫동안 리버풀의 관심을 받아온 선수라는 언급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챔스에 진출하고 손흥민과 콘테 감독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한 상황 그리고 이번 여름에 또 한국으로 또 투어를 오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내에서 엄청난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리버풀이 손흥민 영입이 불가능할 거로 보고 실제 오퍼는 없을 거라고 실제 오퍼를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4년 재계약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 또 다음 시즌 콘테 감독의 계획의 핵심 인물이라는 거 또 손흥민 스스로 이적에 동의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이적 제한을 하지 않는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보도를 여러 매체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리버풀 지역지죠. 리버풀 에코 보도를 좀 소개를 해볼 텐데 이 매체가 지난주에 그 리버풀은 대체자가 마련되어야만 마네를 팔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마네가 바이에른 뮌헨 이적설이 유력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적료 문제 같은 게 아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최악의 경우에 안 떠날 수도 있어요. 마네 입장에서 보면. 이 선수가 이적을 원하는 이상 좋은 조건에 보내는 게 리버풀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리버풀이 원하는 조건이 최소 3천만 유로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3천만 유로를 제안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액수는 좀 너무 작죠. 마네가 뭐 지금 30대 중반 선수도 아닌데 아무튼 그 대체자로 손흥민이 우선순위였다. 요겁니다. 진짜 손흥민 리버풀 가면 장난 아니긴 하겠네요. 득점왕 2명이 한 팀에 있는 거니까. 이번에 손흥민 입국 뉴스에 그 살라가 축하한다고 글 남겼던 거, 손흥민 여기에 고맙다고 답글 또 남겼던 거 이게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살라 알고 있었나? 손흥민 영입 추진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죠? 그나저나 리버풀이 손흥민 영입 실제로 오퍼를 넣는다면 진짜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현지 보도대로 챔스 티켓을 안 땄으면 진짜 오퍼를 넣지 않았을까요? 손흥민 선수가 이적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뭐 모르는 일입니다만 이런 소식 자체도 굉장히 신기하고 토트넘이 뭐 안 팔 거고 손흥민도 거절할 거 알아가지고 오퍼를 안 할 거라는 얘기도 굉장히 좀 신기하고요. 아무튼 손흥민 선수의 그레이드 클래스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실력, 업적 이걸 단지 이적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니 왜 이적설이 없어 이상해 월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이유는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봐.